여러분 응원이 너무 좋아요. 오버테이크 따라잡다. 리들 이것도 안 봤다고 머릿속 다 하얘진 거 아니야. 진짜 많이 외웠다. 와, 나 진짜 많이 외웠네. 우리 한국사로 넘어갑시다. 이만큼이나 외웠어. 절반을 외웠어. 절. 아직 이만큼이 남았네. 아무튼 진짜 많이 외웠습니다. 너무 많이 외우면 또 머리에 안 들어가니까 한국사 바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무리합시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자, 하면 거꾸로 돼 있겠다. 니들은 조금씩 먹다. 니들 조금씩 먹어. 그래서 니들 조금씩 먹다. 님블은 되게 재빨랐던 것 같은데 동작이 날렵한. 동작이 날렵한. 빨리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밖에 못 열어놨거든요. 빨리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고 싶어요. 니즘은 뭐지? 모르겠고 펄시스트 고집하다. 패드 쓰다듬다. 다행이다. 머릿속에 있다. 럭크는 계속 루크 계속 헷갈렸는데 숨다. 맞아 숨다. 루크 숨다. 어디 쓰마니. 모크는 거짓된. 리줌 다시 시작하다. 데쳤다. 리줌 다시 시작하다. 데쳤다. 또 복습은 항상 해주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자, 11차 하실 때는 문호개방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에 대해서 배웠었죠. 문호개방 오늘은 결국 열었잖아요. 그리고 개항한 거. 조선의 문호 개항과 서양 열강에 대한 문호 개방. 조선의 문호 개방.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었다. 문호 개방의 필요성 주장. 흥정대원군의 하야. 고종이 친정을 실시하여 통상 극우 거부 정책을 했고 했는데 거부 정책을 이제 완화시키고 맞아. 김홍집. 그래서 문호 개방은 강화도 조약이 첫 번째. 근데 강화도 조약은 윤요 사건에는 되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불평등 조약이고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유포해가지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는데 정부의 개화 정책과 서양의 수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만수 홍지학 등 위정특서를 주장하는 유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펼쳤었죠. 조선 책략은 이용집 우호관계 좋은 관계를 했죠. 근데 좋은 관계 될 수가 없었지. 기로 윤유 사건의 기로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거 아는데 최해국대요. 맞아, 최해국대요. 복습은 문제 푸는 걸로 해야겠다. 틀렸던 거 확인하고. 외양일체로는 서양도 외인이지만 도적이다. 최익현이 주장했던 거. 강화도 도약 체결 이후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을 반대했다. 개항 반대운동. 강화도 조약 체결 때 했던 것이고 조선 정부는 1881년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설치하고 5군 2형으로 개편했다. 영어는 청해 근대식 무기 제조법과 군사훈련법 등을 습득하기. 별기군 아니야. 사람이 됐나? 별기군은 아닙니다.
별기구는 위에입니다. 신식군대. 이때 20 김웅집? 영선사. 맞아. 맞아. 영선사. 무기제조법과 군사훈련법 습득 등을 목적으로 파견했고 김용식 유학생과 기술자들 인수, 기국구, 기창, 설치, 주도. 이게 바로 영선사. 천지교 등 서양물을 배척하자는 서양물을 배척하자는 뭐를 했을까요? 외양일체론? 이장착 사람들. 안돼, 이장착 사람들.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이장착 사람들. 근데 문제 또 풀면 문제가 쉬워가지고 어차피 한국생 문제가 쉬워. 괜찮아. 그리고 3등급만 넣으면 돼가지고 괜찮아.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모곤란의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근데 막 내가 수능 칠 때는 막 한국사 폐지되고 막 사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이모곤란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그럴 일 없어. 그리고 어차피 그거 이모집 넣으려면 한국사 꼭 필요합니다. 이모곤란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뭐가 돼? 재물포. 아 맞아, 재물포 줘야겠지. 아 맞다. 읽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포 약체가 한 다음에 두청 상민술 무역 장정. 왜냐면 청나라가 이걸 또 도와줬거든요. 이모곤란을 계기로 재집권하여 각종 개화 정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청이 개입하여 흥성대원군을 청으로 다치해갔고 민씨 정권이 다시 대권하였다. 개화파 형성. 김홍직 등 청의 양모운동을 계획을 모델로 삼고 동도석 이론을 주장하였다.
재물포도약 김집은 잠깐만, 이거 천천히잖아요. 그러니까 온건 개혁파. 그렇죠. 개혁파가 아니야, 개화파였어. 오늘 서양 기술뿐만 아니라 이거는 급진 개혁파. 문명개혁은 괜찮아, 서술형 없어. 괜찮아.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문명개혁은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이랑 제도까지. 문명개혁. 그죠, 맞아. 급진 개혁파는 맞아요. 그치, 개혁파 맞는데 주장을 물어봤잖아요. 주장을 한글을 끝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면 개혁 주장은 뭐다? 이거다. 문명개혁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김옥근 등 급진 개혁파는 우정총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뭐를 일으켰을까? 갑신정변. 맞습니다. 갑신정변. 텐진조약. 거문도. 텐진이 텐이 아니라 티엔이에요. 여의. 네, 복습을 했고, 다음은 구국운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의 전개입니다. 구국운동.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아유, 여기는 그래도 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개항 이후 농촌사회가 어떻게 동요됐는지,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 등이란 것도 전개가 되고, 동학농민운동 중요한 거 전개가 되고요. 농민분기가 고부농민분기가 하나 있고, 제1차 전조 화약체결, 그 다음에 2차 분기 이렇게 또 나눠지네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영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보을미 개혁입니다. 개혁. 어떤 개혁을 또 실시하는지 봅시다. 그 다음 가부개혁도 1차, 2차, 3차예요. 개혁을 3번 하나 봅니다. 그리고 가부을미 의와 한계, 항상 개혁을 보면 의와 한계를 항상 살펴보죠. 아간파천 직후의 생활.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은 아간파천 직후의 상황, 독립협회의 창립과 활동. 독립협회의 창립과 활동.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특징. 광무개혁은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라보다는 기억에 남는 아이들일 것 같아요. 개항 이후 농촌사회의 동요. 일본의 경제침탈. 일본의 경제침탈. 일본 상인의 곡물 유출로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면직물 수입으로 농촌의 가내 면직물 수급률이 타격을 받습니다. 정부는 정말 무능력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 등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었고, 개화 정책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로 농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됐고, 수령과 아전은 계속해서 수탈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교조 신원운동. 동학교들이 교조 체제 후의 신원과 동학의 학법화를 요구합니다. 정계는 시합련집회, 서울 복합장소, 보훈집회 등이 개최되면서 종교운동에서 점차 사회,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죠.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고부농민봉기. 배경.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게 하고 수재를 강제로 진술하는 등 비리와 수탈을 자행합니다. 이 조병갑 경과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돌려 봉기를 호소.
농민들의 고부관화 점령, 만석부 파괴, 후인 군수 회유로 농민들 자진 해산합니다. 자, 고부농민 분기가 여기서 고부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 제1차 분기입니다. 사발통문, 이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사발통문에 왜 이렇게 동그랗게 쓴지 아세요? 누가 책임자를 사람들은 보통 제일 먼저 쓰잖아요. 근데 그 책임자를 못 알아보기 위해서 동그랗게 썼다고 합니다. 어디가 첫 번째인지 모르니까요. 교조신원 운동은요. 동학을 창시한 교조가 최재우거든요. 그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운동이에요. 제1차 분기입니다.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농민분기 주무자 등을 색출하고 탄압합니다. 그러자 무장에서 동학농민군들이 봉기하여 여기 없네. 무장에서 동학농민군들이 봉기하여 고부를 다시 점령하고요.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이 발표됩니다.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동학농민군이 광군에 승리하고 동학농민군의 진주성 점령. 무장에서 동학농민군들이 봉기를 했고 고부를 다시 점령을 했어요. 근데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고 황토현과 황룡촌이 해서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동학농민군이 광군에 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점령하죠. 전주 하약 체결.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정부가 다시 또 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으로 와요. 우리나라를 잡겠다고 외국을 불러. 정부와 동학농민군이 전주 하약을 체결합니다. 정부의 패전개혁 약속과 동학농민군들이 자진해산. 그러니까 정부랑 이렇게 동학농민군이 알았어 그러면 우리 다른 애들 부리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해결했는데 결국 해결 못하지 않나? 전주하약 체결로 조선정부가 청군과 일본군을 철수해줘, 미안해, 내가 잘못 불렀어 했는데 오히려 기습해버리죠. 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순진해? 네이브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정부의 패전개혁 약속과 동학농민군의 자진해산. 동학농민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손에 노련할 거라 생각한 거야? 자기네들이 부탁한 게 맞고.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의 직강소를 만약 사람 대 사람이면 괜찮아. 근데 이건 나라 대 나라에다가 거기다 막 지금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아니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전개혁안을 실천. 동학농민군이 자진해산을 했는데 직강소도 설치하고 패전개혁을 실현하는데 패전개혁안이 뭐냐면 패전개혁안이 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운소를 혁파할 것, 탐관오리 몰아낼 것, 임금의 총명을 발고 국권을 농락하는 무리들 모두 몰아낼 것, 전세는 이전에 이에 따를 것, 인간을 잠량에 동요하는 일을 줄일 것. 진짜 이거 완전 인간적인 것인데 자료는 전봉준 사형 판결문에 전봉준 씨가 진행했나요? 나오는 패전개혁안 중의 일부이다. 개혁안 중 전운소는 세국 운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종 면목의 잡세비, 운용료 등을 징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동학농민군은 전운소 혁파를 요구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맞서 눈을 주도록 이 사람도 외워야 돼? 전봉준. 네, 전봉준 씨가 했어요. 전봉준 씨. 동학농민군은 청군과 일본군이 출병하자 정부와 전주 화약 체결 하고 자진해산을 했다. 동학농민군은 정부와 협상 이후 전라도 각지에
뭘 설치했으니까 집강소, 맞아요. 집강소를 설치하고. 집강소가 뭐예요? 알겠다. 전주화약 이후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에 설치한 농민군 자치기구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경찰서 같은 건가 봐요. 농민들을 위한. 제2차 분기입니다. 전주화약 체계로 조선정부가 안 보여. 전주화약 체계로 조선정부가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정념한 후 내정개혁을 강요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동학농민군의 재봉기. 논산에서 북접과 남접이 합류하여 서울로 북상하고 공주 우금치 점투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관군에 패해 전북논진 동학농민군 지도자 세포 농민군 자녀 세력 진압. 고분홍은 봉기 황토현 황노조 전투하고 우리가 이게 1차 봉기. 그 다음에 전주화약 체결하고 우금치 전투가 2차인데 야 맞아 우리나라에서 싸웠던 것 같은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 후에 내정개혁을 강요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켜버리죠. 동학농민군의 재봉기. 당연히 봉기할 수밖에 없겠다. 논산에서 북접과 남접이 합류하여 서울로 북상하고요. 공주 여기 공주가 여기 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 패배합니다. 전봉중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 체포하고요. 농민군 자녀 세력 진압했습니다. 전봉중 등 오전 10시 40분 농민군이 우금치산 전방 500m에 있는 산 위로 전진해왔다. 여기서 일본군 제3소대를 우금치산으로 증파하여 일제 사격을 가했다. 우금치 전주화약 이후 해산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내정개혁 강요를 계기로 다시 봉기하였다. 제2차 봉기. 자료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내정개혁 강요를 계기로 다시 봉기를 했는데 그 봉기가 우금치 전투다.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벌였다고 합니다. 동학농민 운동 성격과 영향. 성격은 이래요. 반봉건적이었고 반침략적이었다. 봉건적이었던 부분은 신분제를 개혁하려고 했고 정치사회의 개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반침략은 일본의 침략과 내정감사에 저항했다는 것이죠. 영향으로는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되고요. 가보개혁은 곧 나옵니다.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항일 의병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고분홍민공비, 황토현 전투, 전주성 점령. 전주화약 체결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일본군이 상륙하고 걔네들 천리전쟁하고 얘네들이 시모노세키 조용하고 전주화약하고 제2차 봉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사이에 궁극기 무초 설치하고 제1차 가보개혁 일어나고 궁극기 무초 다시 또 폐지하고 여기 한눈에 볼 수 있게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보을미개혁을 살펴볼게요. 개혁 추진의 배경. 동학농민군의 요구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조선정부에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교정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는데 교정청이 무엇일까요? 바로 동학농민군 제1차 봉기와 일본의 내정개혁 강요 사항에서 조선정부가 자주적으로 개혁을 설치하고자 한 기구예요. 이름부터 교정하고 싶다라는 말이 느껴지죠? 모든 신하들도 마땅히 깊이 반성하고 나의 뜻을 선양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종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제1차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은 제3차로 벌어지고요. 3차고요. 일단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서 개혁을 강요해요. 그래서 제1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합니다. 아까 김홍집 씨는요, 수신사 파견했을 때 조선 책략 들고 오신 분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주요 개혁은요, 정치에선 국내부를 신설하고 왕실사무와 정부 사무 분리, 6조를 파라문으로 개편,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6조 직계제할 때 그 6조인가? 오, 그런가 봐. 경제는 탁지하문으로 재정 일원화시키고요. 은 본위화폐제도 성립하고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사회로는 공사노비 제도를 혁파하고 신분제 드디어 철폐됩니다. 가부개혁 때 철폐가 되는군요. 봉건적 압승타파, 조혼 금지하고 가부제가 허용합니다. 군국기무처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많이 들어봤죠. 군국기무처 회의총재에 김홍집을 임명하여 사무를 합의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군국기무처에서는 연좌제 금지, 문벌타파, 신분제 철폐 등 의안을 올린다. 군국기무처에서 개국기념을 사용하는 것, 소매 넓은 옷을 입지 말 것. 군기무처는 1894년 개혁안건을 가져다가 심의 의결하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설치되어 제1차 가부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폐지될 때까지 2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죠. 와우. 김홍집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880년 수신사 파견 시 조선 책략을 들여오고요. 1894년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질 때인데요. 군국기무처의 총재관이 되어 가부개혁을 주도했고 제2차 가부개혁 시 박영유와 연립내각을 구성합니다. 1895년 을미사변 후 친일내각에 참여하여 단발령 등 개혁을 실시하고 친일내각해 일본군이 어디를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강요하자 경복궁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아닌가봐. 교정청 조선정부는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교정청을 들여왔죠. 교정청을 추진했죠. 맞아.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와 일본의 내정개혁 강요 상황 속에서 조선정부가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고자 요구하는 설치하는 기구가 바로 교정청인데 교정청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아마 제1차라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야겠다. 개혁 가부 을미개혁 개혁 추진에 동학농민군의 요구로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틀렸던 군국기무처는 뭐냐면 그냥 제1차 가부개혁을 주도한 기구예요. 김홍집. 그럼 제2차 가부개혁을 보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이겼어 일본이? 제2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고 군국기무처 폐지시켜버립니다. 고종이 그 210 근데 폐지되기는 벌써 1년 걸렸는데 210건이나 처리했대. 김홍집, 박영우 연립내각을 설치했어요. 제2차 김홍집 내각인데요. 고종이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이게 제2차 가부개혁 때 일어난 것이군요. 주요 개혁 내용은 이래요. 정치적으로는 내각제도 실시하고 파라문을 7부로 개편,
팔도를 23부제로 개편합니다. 사회는 재판소 설치하고 지방 간의 사법권을 폐지합니다. 교육은 교육입국 조서 반포하고 한성사범학교 등 학교 관제 등을 마련합니다. 독립서고무 맛있겠죠? 저 이거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거 말하면서 정말 5개나 남았다. 말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먹지 못해요. 공부할 때는 뭐 먹으면 안 돼요. 독립서고문. 짐은 어린 나이로 조정의 큰 왕업을 지켜온 지 31년이 되는 동안 우리 조정들의 제도를 그대로 지켜 어려운 형편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그 난기 위협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여 자주독립의 서전을 공부하게 할 것입니다. 내정을 기억하여 오랫동안 폐단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짐은 이에 14조 조목의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정의 신령 앞에 고하면서 조정이 남긴 업장을 우러러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령은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고종이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발표한 독립서고문의 일부이다. 독립서고문에는 자주독립에 대한 국왕의 의지가 담겨있다. 고종이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발표한 독립서고문의 일부입니다. 독립서고문에는 자주독립에 대한 국왕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독립서고문과 함께 고종은 근대적 개혁 사업의 구상을 담은 홍범 14조를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홍범 14조인 것 같아요. 독립서고문에 있는 거.